현안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에 나왔던 의견인데요. 중앙공원을 조성했어요. 누가요? 서울시. 그럼 이 한강의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수혜자 누굽니까? 서울시죠. 근데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단지는 단절되죠. 지상 부분은 지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3층은 연결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단지는 단절돼요. 혹자는 내 집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혹자는 내 집에 남의 공원이 들어왔다. 내 개인 프라이버시가 어떡하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맞다 틀리다 떠나서 제가 나와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여기까지 지정될 동안 여러분들 공람공고 하실 때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공유가 됐냐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게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정리를 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 줬습니다. 한강 접근은 어차피 줬어요. 그럼 단지 동측에 공공클러스터 조성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공클러스터 공공청사 1 파출소, 공공청사 2 산업인력입니다. 누가 조성할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구역 외 한강 접근로 관여 환경 개선은 공공재원으로 조성. 어떤 말인가요? 구역 외에는 공공이 재원 투입하겠다. 그럼 구역 내는요? 니들이 해라. 그리고 만들어서 기부채해봐라. 저는 이걸로 해석이 돼요. 근데 위치는 또 가장 좋은 동북 쪽에 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비싼 가치에 따는 공공 기부 체납하면서 도로 인해서 용도지역 중상향을 했습니다만 저 공공청사 다 지어주고 한강 공원까지 제공해주고 그리고 약간 조금 저도 계획의 의도를 모르겠는 저 공동 전망대 이런 부분들이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저 동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주출입구에 관리하지 않으면 섞여서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사진 보시면 스카이라인은 이게 참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오래 공부를 했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이상적입니다만 이 소유자 입장에는 좀 배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50층 내외 50층 내외라는 건 50층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건축심의로 가면 49층 또는 51층이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현대차가 지금 삼성동의 현대차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100층으로 줬는데 왜 50층으로 부동을 나누냐? 안 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냥 권장, 계획의 반영 이런 부분들이 확정입니다. 저희는 권장으로 쓰고 확정으로 읽힌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층 고정되고 이런 부분들 참 이게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신속통합기획을 제수해서 입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배제가 되셨고 2차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 계획이 나왔는데 신속통합기획의 계획의 효과는 뭐냐 이렇게 지정되면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받을 때까지 꼬리표가 계속 따라갑니다. 얘들은 이렇게 공공을 기여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꿔주지 마. 라는 식이거든요. 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신속통합기획을 해봤는데 조금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안은 좀 많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바꿀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바꿀 수 있죠. 이론상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더라. 그런 부분들 사업비 증가 요소가 이미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건 현재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신속통합기획은 바꿉니다. 이 사업 말고 다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는 마스터 플래너, 즉 교수님들이 계속 서울시에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총 12분의 교수님이 MP로 활동을 하시는데 6분이 계획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6분들이 와서 그 6분이 해주신 계획을 바꾼다? 그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계획안으로 소유자가 신청이 되면 신속통합계획을 가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민협의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유자 입장에 우리가 계획을 좀 반영을 시키는 게 바람직했는데 혹은 저 당시에 신탁회사를 불러서 혹은 MOU를 찍어서 전문성을 좀 빌려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대로 결정 고시가 난다면 여러분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변경을 하느라 시간을 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가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저희 회사도 신속통합계획을 1기부터 다뤘습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들어갑니다. 신속통합계획이 선정되자마자 혹은 선정되기 전부터 MOU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이 짠 하고 나와서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건 이렇게 되면 교수님들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기는 다 토지용 소유 자시잖아요.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84 아파트를 제가 101호를 살고 102호인데 103호인데 104호인데 105호 분양 좋으실까요? 그냥 냉정하게 좋지 않습니다. 소셜 믹스 이런 사람 좋은 거죠. 근데 같이 살게 되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나빠집니다. 저렇게 중간에 독도식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쪽에 있는 2호 연립으로 바꿔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초기부터 만들어서 작성했고요. 여기는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현장이고요. 저런 그냥 삼각형 부지를 계획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이동면 건축이 곤란하다. 왜? 저 가운데 중정을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들은 미리 유럽의 중정을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가운데 있는 삼각형 부지는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우측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건물을 저희가 잘라서 중간중간에 통경축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신속통합계획을 저희는 접근을 시켰고 그 사이에 소셜 믹스도 예쁘게 저 삼각형은 쭉 복도식으로 소셜 믹스가 되는 형태였지만 저희는 부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예시당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시당초 들어가지 못해서 이후에 저희가 투입됐을 때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초에 좌측에 있는 동 배치가 정해졌습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근데 저 배치에서 저 마지막 시기라고 적혀있는 약간 이렇게 꺾은 부분, 한강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모하려고 약간 꺾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맞지 않다. 원상태로 건축심이 올려라. 이게 신속통합계획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계획 말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만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컨트롤하고 인허가 컨트롤하고 사업을 다 집행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저희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범위 3구역 저희 회사가 진행합니다. 670만 원 공사비를 착공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범천 1-2구역 조합 방식입니다. 926만 원. 차이가 왜 많이 나느냐? 시공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시공사는 당연해요. 왜? 조합 방식이니까 부산에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분양이 안 되면 우리는 공사비를 받지도 못하고 준공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 비용, 즉 리스크 비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이 연례적 기준으로 1,160억이라는 금액이 나가요. 이게 누구 돈에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유일하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전, 저희가 아래쪽에 대전 용문 주공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준공까지 시켜서 청사를 완료를 했는데 이 사업만 저희가 유일하게 조합 방식으로 관리처분까지 갔다가 PF가 안 돼서 신탁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과 신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치 비교할 수 있는 사업 식당이거든요. 근데 당초에 대전 용문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공문건설이라는 곳에서 377만 원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사업비 조달을 시도했으면 안 됐죠. PF가 안 돼서. 근데 저희는 327만 원의 뒤에 이편한 세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감하게 437억 원. 저희가 신탁보수를 한 약 120억 정도 받았는데 오히려 버신 게 더 437억. 이거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실 2번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정, 이제 경기도 금정 역세권에 저희가 왜 그럼 어떻게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다 신탁 예산이 입찰 공고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회사의 협력사들을 통해서 공사비라는 부분의 예가, 즉 얼마 정도면 저희가 이거 봤을 때 만족스럽게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를 예가를 기재해서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예가를 넘어서 입찰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돈을 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입찰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한국토지신탁은 저렴하게, 타 사례보다 저렴하게, 조건도 더 좋게.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건설공사 지수 중 낮은 그
금액, 최근에 공사비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가 많이 되는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15% 증가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3% 증가할 때 건설공사 지수는 한 15% 증가해요. 그럼 시공사는 건설공사 지수로 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거 둘 중에 낮은 금액, 그리고 지질 상황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땅 파봤더니 뭐가 나오는데 공사비 도저 안 된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인지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뽑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정뿐만 아니라 국가적 6구역 재건축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최초의 공사비를 다운해놔야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허가 기간 동안 시간이 흘러갈수록 뛰는 공사비도 줄어요. 100원이 10% 뛰는 거랑 200원이 20% 뛰는 거랑 10원과 20원 차이잖아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공사비가 낮으니까 상품이 저조하냐? 아닙니다. 앞으로라는 최고의 그 하이엔드 브랜드도 저희가 지금 런칭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마감제까지 저희가 스펙을 다 정해서 최저 이 수준 이상으로 진행해라. 그럼에도 저희가 견적을 봤더니 이 금액의 공사비는 적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가를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사비 때려잡았으니까 인허가 때려잡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정비구역부터 건축시 사업시행과 관리청 착공 준공까지 모든 현장들을 지금 저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했던 트렌드를 다음 사업에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해야 공부 많이 해야 좋은 대학 가실 거 아닙니까? 사업 많이 해야 성공적으로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에서만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다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일화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같은 경우에서 시공사가 상품을 제공한 것과 저희가 제공한 것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까? 4배, 3배, 4배 이런 부분들 왜 이러냐? 시공사는 일단 공사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빨리 착공을 해야 돼요. 왜? 시공사 직원들이 살지가 아닙니다. 근데 저걸 2배, 3배를 4배로 바꾸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건축심의 다시 받아야죠. 설계 배경 다시 해야 돼요. 어쩌면 정비 계획 변경까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 용적률과 배치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사가 처음에 우리는 3년 있다가 착공해서 돈 벌려고 들어갔더니 5년이 더 걸리는데 예측 못했는데 우리 작은 현금흐름에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그냥 하지. 저렇게 됩니다. 10년을 두고 후회한다. 저거 보면 왜? 정말 입주했을 때 상품 가치가 평당 금액으로 증명합니다. 후배 요즘 누가 삽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기고 하다못해 작은 현금흐름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걸 최대한 운영을 해요. 어떤 운영을 하느냐, 뭐 ELS 주식 파생상품 이런 게 아니고요.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좌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부분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가 시공사와 신탁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시공사는 최초의 일의 기성이라고 공사를 2달 동안 했으니 내 공사비를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조합 방식에서는 분양 현금비가 6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공사 기성 1의 기성은 100억이에요. 근데 시공사는 대부분 약정세 일부에서 600억을 다 가져갑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올 때도 공사는 해야 되니까. 그럼 과기성이죠. 그 과기성을 가지고 시공사는 다른 현장에도 투입을 합니다. 기회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공사 한 방만 줍니다. 100억을.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또 별도로 만들어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회사는 뭐 업계 1위다, 뭐 자본금이 제일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왜 저희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배경에 있어서 일단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전문가가 많아야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업을 많이 해야 더 잘할 수 있고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저희 인원이 아주 많이 있고 그리고 회사도 튼튼하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주 많이 있으니 저희 회사 어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혹자는 저희가 설명회를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모르시는 분 몇 분이 이렇게 저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설명회는 그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누구신지요? 뭐 이런 식의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회를 초청해 주신 분들도 소유자시고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소유자시고 두 분은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 아니세요. 저기시면 그냥 구역을 잘라서 구역을 도려내셔야 되죠. 같이 사업을 하실 거면 결국은 소통을 하셔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셔야 된다.
이 말씀 마저 들어보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